한 권의 책으로 건강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정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 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는다.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일,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된다. 거들떠 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물과 소금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혈액 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인 미네랄이 부족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다.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다. 단맛 과잉 시대, 맛의 균형. 과하다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짠맛이 문제가 아니라 단맛과 매운맛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른 맛이나 영양분은 모자란데 짠맛이 지나치거나 소금만 많이 먹는다면 분명 나트륨 과다 섭취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맛, 특히 단맛 과잉 시대의 균형을 맞추려면 짠맛의 소금이 더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면서 염분을 제한하면 칼륨만 과다 섭취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고 온갖 청량음료, 주스와 커피를 달고 사는데 왜 소금은 권장량만 먹으라고 하는가? 칼륨, 칼슘, 다른 모든 것이 과다한데도 오로지 나트륨만 문제 삼는다. 당분과 균형을 맞추려면 염분이 더 필요하다. 맛의 균형 관계에서 단맛 과잉은 짠맛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단맛이 가해지면 단단하고 굳고 뭉치는 기운이 지나쳐 연하고 말랑하고 미끌거리는 기운을 눌러버린다. 토사가 밀려와 섞이면 물이 탁해지고 심한 경우 점도가 높아져 물이 흐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물과 소금을 균형을 잡아 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몸은 본능적으로 짠맛을 더 원하게 된다. 체질과 기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금기를 채울 수 없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 몸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 사람, 체질적, 기질적으로 잘 굳고 뭉치는 사람, 몸이 냉하고 열이 잘 뜨는 사람,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많은 사람, 커피나 에너지 음료, 처방약 복용 등 카페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식사 외에 별도로 깨끗한 소금과 물이 필요하다. 또 체질적으로 심장 기운은 강한 반면 신장 기운이 약해 물을 채워도 저수지에 물이 금방 말라 버리는 사람도 식사 외에 소금을 별도로 먹어주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과식할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게 되어 몸이 붓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다. 먹는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질이나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 하루 15에서 20g 또는 그 이상이 먹히기도 한다.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리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먹어도 좋다.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 간장이나 깨끗한 용융 소금을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다.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이른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아침에는 쌉쌀한 커피가 맛있고 한창 일할 낮 시간에는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는 얼큰한 찌개나 국이 당긴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먹기 좋은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액체에서 액은 물수의 밤 야자가 합쳐진 글자다. 동물도 낮 시간보다 해거름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나 현대인은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의 이치로 보면 오전에는 물과 소금을 피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원리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의 상태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먹어준다.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를 빼내고 피를 맑게 걸러준다. 위로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맑은 상태로 만든다. 또한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생시키기도 한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으면 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소금 섭취량과 마찬가지로 소금 먹을 때도 자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잘 살핀 뒤 조절해준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과 시간, 적정한 양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계절에 따른 소금 섭취. 자연은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해준다. 제철 음식은 그 계절을 잘 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 아니라면 밥과 함께 제철 음식만 잘 찾아 먹어도 건강하다. 이때 소금은 그 음식들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계절과 무관하게 소금은 늘 필요하지만 섭취하는 방식과 먹는 양은 달라진다. 봄은 굳어있던 몸을 풀고 활동을 시작할 때다. 나른하고 입맛이 없는 시기로 봄나물, 신김치, 새콤달콤한 것과 함께 섭취해준다. 신맛이 더 필요할 때는 레몬즙, 발효식초, 오미자 등을 차나 음료로 같이 먹으면 좋다. 여름은 생명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쑥이나 쓴바귀, 고들빼기 같은 쓴나물이 지천으로 난다. 커피가 맛있고 쌉쌀한 나물이 당겨 상추나 치커리 등 쌉쌀한 채소를 쌈장에 싸먹으면 심장도 편안해져 열과 땀 조절도 잘 된다. 본격적인 여름 한복 더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과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밭에 일하러 가기 전에 간장물이나 된장물을 타서 마셨는데 갈증도 나지 않고 땀도 많이 흘리지 않아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름에는 오이냉국, 된장국, 국수, 장국처럼 수분과 함께 보충해주면 좋다. 또한 여름에는 칼륨이 풍부한 달달한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늘어나 소금도 잘 먹힌다. 가을은 건조해지는 시기로 파, 마늘, 양파, 무 같은 매운맛이 나는 재료가 제철 음식으로 풍부하게 나올 때다. 맵고 짠맛 나는 찌개나 탕 종류, 겉절이 김치 등을 먹어 가을 기운과 몸의 균형을 잡는다. 매운맛은 압통으로 실제 자극을 주는 맛이다. 먹고 나면 혀가 얼얼하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긴장감이 돈다. 결실을 맺고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세포를 조일 필요가 있으면 맛있게 매운맛과 짠맛이 잘 어우러진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당긴다. 추운 겨울은 정화와 회복, 에너지를 비축하고 저장하는 시기로 냉한 소금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하며 따뜻한 소금차나 국물 있는 음식이 좋다. 짠지, 동치미, 김장김치 등 소금으로 발효시킨 염장식품도 좋다. 냉증이 심한 사람은 열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소금 섭취를 해줘야 효과적이다. 긴 겨울을 얼지 않고 날 수 있도록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김은숙, 장진기 지음, 앵글북스 출판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서울대 졸업 후 20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 부부는 자연섭생법을 알기 전까지 두통, 비염,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금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생명의 순환 이치들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하여 소금을 섭취하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온갖 염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와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필요함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필되었다는 책을 통해 소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시간. 여러분 모두의 오늘이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소금처럼 주위에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